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제 바이낸스에 상장됐던 코인들에 대한 씁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젯밤 11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이 두 개나 상장이 되니까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온도, 빅타임, 버추어 프로토콜 요 세 개가 상장이 됐었죠. 근데 빅타임은 게임 쪽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온도랑 버추얼은 제가 원래는 뭐 빗썸이나 다른 데서 먼저 샀다가 업비트에 상장이 돼서 이제 최근에도 거기에서 평단을 낮추면서 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코인들이어서 처음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내막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거 장난질이 좀 너무하네. 좀 씁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미 바이낸스에서는 상장을 너무 많이 시킵니다. 사실 세계 3대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요 상장되면 저는 항상 팔았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별로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호재도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근데 상장할 순서가 아니었는데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제 코인이 올라갔으니까 좋긴 한데, 야, 이거 장난질이 정말 너무 심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내막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월 8일부터 바이낸스에서 상장 투표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투표를 한다는 건 이제 누구를 투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프로젝트 중에 이제 검증을 통해 상장을 시킨다. 당연히 투표를 하면 1위, 2위, 3위가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도입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엔 상장 폐지 투표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3월 말쯤에 상장 1차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후보들은요, 상장 후보들은 바이낸스에서 그냥 정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막 처음 들어보는 정말 이상한 바나나, 뭐 브로콜리 이상한 게 전부 다 뭐 거의 밈코인인 것 같은데요. 후보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바나나, 뭐 비든가요? 브로콜리가 또 두 개나 있어요. 코마, 뭐 사이렌, 무바락, 뭐 TUTY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유일하게 들어본 게 이 브로콜리입니다. 이 자오장펑이 트위터에서 본인이 키우는 갠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걸 올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이름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바나나가 왜 1등, 2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등과 2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코인은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투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1위 바나나, 2위 Y, 뭐 3위 사이렌, 4위가 멍멍이 그 좌우장풍 멍멍이 그리고 다른 멍멍이 이제 꼴등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결과가 있었는데 반해서 최종 결과는 하얀색 네모를 친 얘네들이 상장이 됐다는 겁니다. 뭐 1위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했나 봅니다. 근데 4위, 그러니까 좌우장펑에 멍멍이 들어갔고요. 5위, 그리고 심지어 하위권 TUT까지 4개를 상장을 시킵니다. 이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투표를 뭐하러 했냐? 애초에 내 물량, 바이낸스 물량 니네 거 팔고 싶었구나. 답정 넣어. 그냥 너는 투표만 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여기 있는 코인 뭐 모르지만 그래도 이거 참 장난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지금 이 모든 게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가 이러니까 더 밑에 거래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근데 2차 이제 상장 투표 시즌 2가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4월 2일에 시즌 2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한 번씩은 어디서 다 들어봤던 그래도 좀 정상적인 코인들을 그래도 후보로 넣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버추얼, 빅타임, US링크, 모포, 그레스, 에이셔, 월러스, 뭐 세이프, 제타, IP 온도, 플럼 등등 이렇게 후보에 올렸구나.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코인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UX 링크라는 뭐 웹3 뭐 소셜 뭐 SNS 플랫폼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코인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경주말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바나나가 저번 1위를 해서 그래도 1위가 올라갔었잖아요. 투표 결과 1위가 상장이 됐으니까 뭐 이때 막 US 링크 막 올라가고 그러는 게 업비트에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세이프라는 코인도 이 상장 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 투표하시면 에어드랍 드립니다. 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이건 아마 중동 벤처 캐피탈 같은데요. 사이버 캐피탈에서도 UX 링크 가지라. 뭐 이 정도는 근데 이해가 되죠. 1위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열렬한 뭐 자기 뭐 사업이나 뭐 마케팅을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1위도 없고 2위도 없었습니다. 상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위 빅타임, 그리고 8위 온도, 9위 버추얼. 야, 이러려면 투표를 뭐하러 했습니까? 1위도 안 들어갔고요. 2위 에이셔도 안 들어가고 3위랑 8위, 9위. 아무리 제가 뭐 이 코인들이 좋다고 해도 이 결과가 명백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꿨네요. 3위, 8위, 9위가 상장을 했다는 건 거의 이제 노골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구나. 야, 세계 최대 거래소가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도 뭐 사실은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워낙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지금 미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집니다. 이제는 국채도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도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미국 밖으로 나가는 자산이 많다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 아니, 한국이 아니라 암호화폐 쪽은 탈중앙화라고 하고 그런 사람의 손을 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뭐 이거는 정말 세계 1위가 이 정도면 알만하다. 모든 거래소가요. 그래서 이 거래소들의 장난도 사실 문제고요. 또 알트코인 재단들이 이것 좀 운영해 주세요. 마켓 메이커 해 주세요 하면서 이 마켓 메이커들에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량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켓 메이커 하라고 줬었는데 바이낸스 상장에 맞춰서 얘네도 던져버리고 마켓 메이커도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 뭐랄까요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지금 알트코인의 환경이 처해 있다. 이 장난들이 너무 심해서 야,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최근에는 새로운 알트코인들보다는 그래서 오래된 검증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메이저 알트 위주로 좀 탈중앙화된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막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해줘야 이 전체 파이가 커지고 해서 저도 한 7개월쯤 전에 정말 재미없던 시절에 그때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트 쪽도 바빌론이라는 코인이 있다. 뭐 비트코인 스테이킹의 대장주고 그때 당시 코인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바이낸스나 비썸이나 코인원이나 이런 데 상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월 전에는 이제 뭐 상장이 되면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 언제 누가 장난을 칠지 모르는데 뭐 대장이면 뭐합니까? 이렇게 장난을 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엄청 떨어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사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증된 이런 코인들에 좀 주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론을 원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바이낸스가 장난쳐서나 뭐 이뤘어. 뭐 트럼프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남에 의존한 남의 말 듣고 하는 매수 매도는 그냥 100% 반드시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느냐?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요. 저의 경험, 저의 실패 경험, 저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은 달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뭐 본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제 뭐 성공 방정식이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비트이도 50% 이상 가져가세요 했는데 최근에 이더리움이 떨어지니까 막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 믿음과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더 떨어지면 더 좋아합니다. 아, 좀 더 사볼까? 좀 더 사볼까? 왜냐면요. 비트코인의 이제 저점 대비 상승률보다 결국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도 생각, 뭐, 의심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분 좋게 더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욕하면서 떠나시더라고요. 예전에 뭐 리플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죠. 뭐 계속 떨어져 있으면요. 그냥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남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도 많아야 3에서 5%. 그러니까 비트 이더를 그냥 잔뜩 쟁여뒀고요. 알트코인은 아무리 뭐 핫하고 뛰어나고 뭐 날라다니고 해도
5% 넘어가면 이 코인 망하면요. 그냥 이번 사이클 농사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겪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모든 얘기는요. 저의 실패, 과거 몇 억씩 날려먹고 실패해서 배운 제 성공 방정식입니다. 다 제 피와 눈물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현금은 10% 정도 유지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추가가 됐었죠. 몇 달 전부터. 해지 자산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이 얘기에도 막 조롱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삼성전자 사라니까 뭐 장난치냐, 뭐 30배 올라도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이 해지 자산은 예금, 뭐 금, 주식, 채권. 저도 예전에요. 부자들이 채권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 되지 뭐하러 채권을 팔면 뭐 수수료도 나오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장 한 2달, 3달 가잖아요. 심지어 한 6개월 간다? 현금 10% 금세 떨어지겠죠. 그러나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요. 팔 때 번거롭습니다. 예금 깨면요. 이자 날라갑니다. 이거 웬만하면 안 깨고요. 뭐 토큰화된 건 모르겠는데 금 팔러 가면 굉장히 번거롭죠. 막 이렇게 주민등록증도 보내고 뭐 사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팔아야 되고요. 채권도 팔아야 됩니다. 가격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팔아야 되는 이 귀찮음 때문에 해지 자산들이 오래 가는구나. 현금은 떨어져도 이렇게 바이더딥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저도 한 반년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또 제가 뭐 실패해서 배운 여러 가지 제 원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이클 투자다. 결국 4년에 한 번 90% 이상 이제 4년의 불장 정점에서 판다. 그리고 폭등 때는 저도 매도를 한다고 했었죠. 이게 제가 이렇게 노랗게 쳐놓은 건 거의 이제 100% 확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얀색은 뭐 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상장할 때 판다고 예전 말씀을 드렸었고, 뭐 크립토 서밋, 뭐 에이다마 폭등하고, 뭐 솔라나 폭등하고, 뭐 이러면 조금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저는 일부 판다. 저는 이걸 한 7, 8년 해보니까요. 상장 때도 개수를 늘리고 이런 것도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미 꼬시기 할 때 판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특히나 어제처럼 상장태처럼 뭐 오를 때 자주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두 번째 한번 개미 꼬시기로 요 정도를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올랐다 떨어졌다 요 두 번, 나중에 이제 세 번이 가는 애도 있고 하지만 요럴 때 두 번째 개미 꼬시기 할 때 저는 판다. 물론 어제는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익절인 분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탑 트레이더들만 상장 전에 팔고 상장 후에 파는 뭐 개수 늘리기 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크게 익절할 수 있는 기회 이럴 때 업비트,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나 뭐 다른 호재로 뭐 상장을 한다거나 하면 파는 훈련도 꼭 해보셔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불장이 왔는데 또 분할 매도도 제가 착착착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오다 말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 손으로 직접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장은 순식간에 왔다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파는 연습도 해보셔야 된다. 안 팔아 보시면요, 못 팝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튼 저는 하고 있고, 빼따꼼뿔리라고 해서 선반영, 뭐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략 제 이제 경험상 한 70% 이상의 확률로 제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의 경험인 거죠. 저의 경험. 자, 조지 소로스가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부자인 이유는 내가 틀렸을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틀린 겁니다. 네가 틀린 게 아니라요. 나는 기본적으로 내 실수를 인식함으로써 살아남았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 실패 통계가 엄청 쌓여가면요. 그제서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건 제 거긴 하지만요. 이게 쌓이니까 내가 알트에 몰빵했다가 내가 망했구나. 현금이 없어서도 망했구나. 해지 없었으니까 더 망했구나. 폭등 때 오히려 사서 망했구나. 개미 꼬시기 할 때 사서 망했구나. 다 제가 엄청 정말 수억 날리면서 배웠던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실패를 안 해보면요. 남은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실패 통계가 엄청 쌓여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못 가지면요. 상승할 때도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하락 또는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들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큰 상승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가 흔들든 바이낸스나 그 어떤 퍼드 뉴스가 흔들더라도 내가 공부를 확실히 끝내놨다면요. 그냥 보란 듯이 당당하게 여유 있게 불장을 기다리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